이 가해인을 유치한 학은 지난주에 화자가 자기 자신을 비유한 소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화자가 자기 자신을 비유한 소재로 첫 번째는 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이 어떤 애였냐면 또 마지막 행에서는 또 말라가는 학이라고 나오기도 했었죠. 이 학이 20개 거리를 걷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학에 비유했었고 그 다음에 올빼미로 자기 자신을 비유한 적도 있는데 올빼미를 비유한 이유가 4연에 나와요. 깃털은 초라하고 올빼미처럼 춥다라고 나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를 갈대로 비유를 했습니다. 마르고 연약함의 이미지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 그리고 화자와 대비되는 애들도 나왔어요. 그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었고요. 화자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의 거리를 걷지만 다른 사람들은 색깔이 가득한 담채화속을 걷는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고향을 안고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러한 고향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이제 작품을 이해해주면 되는데 1행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학이다, 은유법 있고 학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모 로다라는 이 종결어미 자체가 영탄이에요. 모의고사에서도 요런 로다 나오면 영탄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2행의 방모 이거는 해가 쥔 뒤 어스레한 동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녁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어. 수묵색 거리. 화자가 걷는 거리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라는 말 때문에 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슬픔은 멍인 것처럼 목줄기에 맺혀서 소리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묵색 거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좀 우울하죠. 암울함이 느껴지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암울함이 느껴지는 이 거리를 걸을 때 나의 슬픔, 내 슬픔이 목줄기에 맺혀 있대요. 자, 슬픔이라는 말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명인 양,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이니까 얘 또한 기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직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리도 낼 수가 없다. 반복법이 있네요. 반복법. 그래서 지금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요. 슬픔에 젖어서 소리조차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 누나 있죠.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누나는 현대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구나예요. 구나. 구나는 감탄형 종결어미잖아. 그러면 이 누나라는 말 자체도 영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적은 고향을 안고 그러니까 뭔가 큰 고향은 아니죠. 마음속에 아주 작게나마 고향을 안고 있는데 그리고 또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는데 나는 그리워할 가나안도 모른다. 자,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어. 가나안이 뭐라 그랬어? 고향이라고 그랬죠. 이 가나안이 고향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게 크리스트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저마다는 아마도 나를 둘러싼 타인들의 모습일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해 보여요. 담채아라는 단어를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담채아는 물감을 옅게 쓴 그림 이런 의미고 색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담채아가 주는 이미지 요것도 중요하겠지. 얘가 지금 누구랑 달라? 위에 있는 수묵색 얘랑 지금 대비잖아. 그쵸? 대비.
그 이유는 이 담채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어때요? 되게 푸르르고 푸르름 때문에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이 수목색 거리가 주는 암울함의 이미지랑 이제 서로 반대가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대비라고 해도 되는데 색채 대비라고 해도 돼요. 어두운 색감과 푸릇푸릇한 색감이라고 보면 될 거고, 나는 가나안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화자는.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인 것처럼 머리에 설렌다. 자, 풍랑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나 물결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연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 이거 딱 봐도 좋은 의미잖아. 근데 이 좋은 소리가 나한테 아득해졌대. 그렇다는 건 이 좋은 이미지가 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꿈 푸르른의 뭐 색채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아득하다라는 말 때문에 이 화자가 지금 푸르른 솔바람 소리와 같은 긍정이나 혹은 희망의 이미지와 멀어진 상황인가 보다. 여기도 뭐뭐 양 나오니까 비유라고 적을게요. 멀어지고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 설레기는 하는 거지. 근데 뭐 붙잡을 수는 없고. 근데 저기 솔바람 소리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청각적 이미지? 요것도 하나 적을게요. 청각적 이미지. 다음, 깃털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나의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다. 나의 타고남이 차라리 치욕스럽다 라고 나오네요. 자, 남루하다라는 말 자체는 초라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비유한 시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올빼미예요. 올빼미. 비유했다는 건 그 대상이랑 화자가 유사하다는 거잖아. 화자도 지금 굉장히 초라하다, 춥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때 올빼미는 남루한 채로 추위를 견디는 존재야. 그런 모습이 화자랑 올빼미랑 비슷하다는 얘기고, 처럼 나와 있으니까 직유 가능하고요. 나의 자랑,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내가 지금 홀로 높아. 시적 허용도 있죠. 원래는 홀로인데 홀로라고 썼죠. 그래서 나는 높은데 이 높은 게 나는 너무 슬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난 게 지금은 치욕스러운 거야. 왜겠어? 보통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식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지적인 능력이 많았을 때, 근데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사회면 괜찮은데 그걸 발휘할 수 없는 사회일 때 오히려 내가 너무 똑똑한 게 짜증나는 거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고, 여기서 차라리 욕되다 이런 표현에서 이 화자가 지금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욕되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유치원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인식을 드러낸 거겠죠. 어둑한 저작거리에 지향 없이 설양이면, 뭐 설양이면 나서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향이 없어. 지식인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도 없고 화자가 뚜렷한 어떤 목표의식도 없이 서성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유치한 작가가 일제강점기 작가라서 이런 마음을 드러냈을 거예요.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라기에 갈대인 것 같다. 자, 갈대. 또 화자를 비유한 세 번째 시어죠. 오라기는 그 머리털 셀 때도 이 한 오라기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얇은 것들을 세는 단위인데 지금 자기를 갈대에 비유한 이유는 이 갈대가 마르고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나 또한 이 사회에서 그렇게 좀 연약한 느낌이 있다 라고 본 겁니다. 뭐뭐인양 있으니까 여기도 직유 적을게요. 그렇게 나는 마르는 학이다. 자, 마지막 마르는 학까지 체크할게요. 자기 자신을 말라가는 학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사회 안에서 야위어 간다. 이게 뭐 실제 살 빠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힘없이, 맥없이 힘을 잃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시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슬픔에 젖어 있는 처량한 자기인식 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일단 화자를 비유한 시어만 잘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화자랑 대비되는 존재들의 상황만 잘 체크하면 되는 시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1번 선지. 가해 화자는 과거와 현재 대비. 근데 이 시에 과거, 현재 대비가 없어요. 탈락이죠. 2번. 관찰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말이 안 되죠. 계속 우울해요. 3번. 내 가해 화자는요, 부정적 현실 개선하려는 바람 없습니다. 아직 보류고. 4번. 가해 화자는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이 드러났다기보단 그냥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낼 뿐이에요. 5번. 가해 화자와 나의 화자는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가는 지금 그 고향조차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정답은 안 나왔고. 자, 2번 갈게요. 기억에 나오는 시어는 학입니다. 화자가 자기를 비유한 시어죠. 1번. 이 학이 이상향의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1번 X. 그리고 이 학 자체가 화자가 겪는 현실적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비유한 시어일 뿐이고요. 3번. 이 화자 심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울해요. 4번.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럴 수 있죠. 우울한 거니까. 5번도 그럴 수 있죠. 답은 아직 안 나왔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1번 선지 볼게요. 솔바람 소리는 청량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대상으로서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이 언젠간 해소될 것이라는 확신? 주제랑 안 맞아요. 나 1번이죠. 다 틀렸죠.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싹 다 틀렸어. 자, 솔바람 소리를 여기서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희망적인 이미지가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지 이게 극복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올빼미는 아까 남루하고 추위를 견뎌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갈대, 마르고 연약한 것을 그 오라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드러냈고 쇠잔. 이게 원래 쇠약하다라는 뜻이잖아. 점점 세력을 잃고 있는, 힘을 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작품을 한번 가볼게요. 저새. 제목이 새야. 그러면 이 시에서도 화자가 이 새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면 되겠죠. 볼게요. 저산, 저새, 돌아와서 우네. 어둡고 캄캄한 저 빈산에 저새가 돌아와서 우네. 자, 울다라는 시어가 주는 이미지는 보통 부정입니다. 얘가 왜 울고 있겠어요? 안 좋으니까 우는 거겠죠. 그러면 그 울고 있는 공간인 저 빈산도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저새, 여기가 되게 중요한 시어 중에 하나인데 이 저새는 화자가 처한 슬픔의 상황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어떠한 대응 방식을 보이느냐가 결국엔 주제거든.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가세. 우리 그리움이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저 어두운 강을 건너 저 남산 꽃산에 꽃 피러 가세. 자, 그렇다는 건 얘는 우울하게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야. 긍정의 이미지가 있죠. 사나 저 어둠을 태우면서 타오를 사나 저 꽃산의 눈부시게 기쳐오를 새하얀 새여. 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있지만 저 새 밤새 울고 우리는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을 뜨고 있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화자는 언젠간 우리가 저 꽃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가작품이랑 좀 달라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어둡고 캄캄한 이런 이미지가 부정적인 상황을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부정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 이런 말이 나와도 정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저세가 있는데 밑에 또 저세가 있죠. 이런 거 뭐 반복법, 식구 반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어미도 똑같아요. 운에 반복법도 있지만 종결 어미가 반복되니까 가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세, 요 세자가 청유형 어미죠. 이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소망이나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움. 자, 우리라는 건 1인칭 복수형이잖아. 그렇다는 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죠. 조심해야겠지? 여기서 그립다라는 거는 이 어둠의 상황을 극복한 세계를 그리워한다는 거고, 우리는 현재 이 저 산에 갇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어두운 강을 건너재요. 유사식구 반복이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저 남산꽃산. 자, 그러면 이 남산꽃산은 좋은 거야. 꽃이 피어 있으니까 꽃 피러 가세. 자, 그래서 요 남산꽃산은요, 부정적인 현실이 종식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꽃이 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화사한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어두운 산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산꽃산에 우우 의성어죠. 꽃 피러 가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이 화자는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현실 극복 의지. 사나 표현법, 여기 반복법도 있고 도노법도 있고 말 건네는 방식도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물을 부르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학교마다 설명 방식이 다 달라요.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을 안 하면 의인이 아닌 걸로 너희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워낙 애매한 영역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 하는 애들인데 이제 강아지를 부르잖아? 강아지 이름? 뭐 뽀삐야 요런 걸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뽀삐야 이런 게 의인이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그러면 이 사나는 어때?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화류? 아,
사람까진 아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러면 뽀삐야 이게 화류야?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잖아. 문맥적으로 파악하긴 해야 되는데 되게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신 때는 저걸 그냥 섣불리 의인 무조건 이렇게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 설명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찝찝하면 학교쌤한테 선생님 이거 의인으로 봐야 돼요? 라고 한번 여쭤봐. 선생님이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맞아 그러면은 그냥 의인도 체크를 해두고요. 저 어둠을 태우면서 타오를 사나. 어둠을 태우다는 건 그럼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둠을 태우는 거 좋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현실이 종식 없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없어지면서 언젠가는 타오를 사나. 이거 좋은 거죠. 저 꽃산에 눈부시게 기쳐오를 새하얀 새여. 기쳐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이 꽃산은 그래서 좋은 거고요. 부정적인 현실이 종식이 된 새로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위에 나오는 꽃산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르다 이런 데서 뭐 상승 이미지 확인 가능하죠. 상승 이미지. 새하얀 새. 그럼 얘들아 여기 나오는 새하얀 새는 좋은 새야 나쁜 새야? 좋은 새죠. 그쵸? 긍정의 새인데 위에 나와 있는 저 새랑은 이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새들은 어땠어? 갇혀서 울고 있는 새였잖아. 전혀 다른 종류의 새죠. 근데 그거를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얗다라는 건 보통 이제 순백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죠. 밝고 눈부심의 이미지를 주려고 일부러 새하얀 새라고 했을 거고요. 아, 영상 있죠? 지금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서 저 새가 밤새워 울고 우리는 어둠 속에 아픈 눈을 뜨고 있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는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이 화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언젠간 우리가 꽃산으로 갈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요. 부정적인 현실 인식과 현실 극복에 대한 소망.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 의지도 보이고 있어 화자가.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이 작품은 워낙 좀 낯선 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데 연계될 가능성은 있죠. 자,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나도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과거 얘기는 없어요, 이 작품에. 현재와 미래만 있죠. 2번.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근데 이게 주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틀렸다고 볼 수 있고 3번이 맞죠. 정답 3번. 성찰을 통해, 이 반성 안 하잖아요. 성찰하지 않고요. 5번. 고향 얘기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번에 니은도 저세죠. 근데 이 저세는요.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새를 말하죠. 1번. 얘가 이상량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새가 원인은 아니에요. 일관된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 화자의 심리가 일관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걸 드러내려고 동원한 소재는 아닙니다. 이게 4번. 화자가 느끼는 삶의 의지. 이 저새는 삶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좀 우울한 느낌의 새입니다. 5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갇혀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소재일 뿐입니다. 자, 3번 문제. 4번 문제. 꽃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거 맞고요. 화자가 좋아하는 색의 꽃산이죠. 맞습니다. 새하얀 새는 어둠의 시각적 이미지와는 대비되는 거 맞고요. 이걸 통해서
부정적인 현실과 상반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그려내는데 활용되는 새가 맞지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혹시 지문이나 문제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이것도 내가 진도를 먼저 나갔으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혹시 학교쌤 또 필기 다른 거 있는지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